예,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국정과제를 분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4주차부터는 각 분과별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각 분과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와 주제별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예, 오늘까지 운영위원회는 14차까지 개최되었고 전체 회의는 3차까지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4차 전체 회의에서는 박능우 전 복지부 장관의 특강이 제4기 민주정부 정책 설계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해서 격려 응원할 예정입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정기획분과에서는 어제 국민주도 상생 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정위는 간담회에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 참여와 역할 부여, 국민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 TF에서는 계속 검토를 지속하고 있고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TF에서는 국정과제 목록을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이행계획서와 재정투자계획서 등 실무 검토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에서도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과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분야별 간담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1분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TF를 오늘 오전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제 2분과에서는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간담회가 마치는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회 1분과와 2분과에서는 각 분과별로 국회 복지위, 과방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균형 성장 특위는 특위 출범 이후 특위의 운영계획, 균형 성장 전략, 111개의 실천과제 점검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6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권역별 17개 시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과 균형 성장 전략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상세 계획은 보도자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광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인 어제도 모두의 광장이 방문이 계속 이어져서 어제 하루 2만 2천여 명이 방문을 했고 164건의 정책 제안과 1만 5천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방문 인원은 47만 명이고 정책 제안 및 민원 건수는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주말에 들어왔던 주요 관심 제안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축소해달라, 자동차 보유세 감면해달라, 또 실손보험 자동 청구제도 도입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제안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7월 4일 날 총 28건을 검토 요청을 해서 현재 누적 71건이 각 분과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현재 누적 전달 건수 중에서 10건은 회신을 받았고 그중에 4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4차로 접수된 그 주요 내용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제도 부활 및 확대, 다자녀 가구 국가대출 제한 완화,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지난주에 강원권을 진행을 했고 현장에서 총 156건의 소중한 정책 제안과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주는 호남권을 찾아갑니다. 7월 8일 날 화요일 날은 목포, 7월 9일 수요일은 순천과 구례, 7월 10일 목요일은 군산을 돌면서 지역 소멸 현장을 찾아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능우 전 장관에 대한 이 특강을 하고 김민석 총리가 방문을 하던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 특강은
격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째 주 기자님. 네, 한국경제신문 정영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그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제 지난 3일 날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이제 제출을 보고를 해서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럼 그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발표 시점 그리고 일단 발표 주체가 그러면 국정위 차원에서도 따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시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 조직 개편안이든 뭐 국정과제든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정책실장이 저희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 소통 차원에서 진행된 이제 보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할 주제입니다. 아직은 결론 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하시고 그 다음 2번째 주 기자님 하시겠습니다. 네, 더팩트 김시영입니다. 여야 공통공약 신속 처리 강조하셨는데 진행 상황이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여야 공통공약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배출한 정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될 것이고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정책 제안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5개 정당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약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국민의힘이 되겠죠. 공약에 대해서는 공통 공약을 추리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정과제에 얼마나 그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필요하면 별도로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들과도 다시 한번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계속 그냥 분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진행이 돼 봐야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야 공통 공약이 저희들이 분류했을 때는 146건 정도가 됐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정과제에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게 국정과제에 아마 세부 실천과제나 이행계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어느 정도 어떤 국정과제에 세부 실천과제로 들어가게 될지는 그건 다 정리가 되어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손 들어주신 우리 2번째 줄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방금 브리핑에서 모두의 광장에서 국민들이 제출해 주셨던 제안 중에 4건이 현재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4건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발표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배달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공약 국정과제로 검토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던 것이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그래서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 문 쪽에 2번째 줄 기자님. 예, 이제 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지연입니다. 여당에서 이제 검찰개혁 TF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위하고는 지금 소통 중인지 만약 소통 중이라면 간담회 같은 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예, 지난번에 검찰개혁 4법이죠.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던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각 분과별로 주요 이슈를 가지고 각 분과별로 그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하고도 당연히 그런 소통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검찰개혁 이슈는 뭐 당에서 꽤 그 속도를 내려고 좀 논의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코스피 5천 특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소속 의원들께서 그 상법 개정안 이번에 이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발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근데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첩이 되는데요. 이 특위 의원들께서 그 발의하시는 부분들하고 아니 이번에 그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하고는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거기 발의를 하면 국정과제도 빠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교집합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요. 뭐 일단은 그 이제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소위 대통령께서 제시한 일종의 이제 목표이자 뭐 말하자면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실천 과제나 이행 과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 상법 개정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제도적 수단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주식시장의 활성화 대책 같은 것들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국정과제 혹은 세부 실천 과제로 당연히 상법 개정들을 통한 소위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혹은 투명성 제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과제로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게 단기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그걸 빼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상법 개정을 하면서 얘기했던 바처럼 만약에 이 상법 개정을 통한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긍정적인 분야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면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국정과제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두 번째 줄 기자님, JTBC 기자님이십니다. 네, JTBC 유정아입니다. 그 개헌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헌이 이제 사이즈가 큰 내용이다 보니 혹시 TF를 따로 만들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이제 시민단체 이제 한 곳을 만나셨는데 또 다른 뭐 외부 단체와 간담회나 이런 일정이 더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신 내용들이 개헌 사항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거 빼고 넣고 이렇게 할 텐데 좀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 개헌의 내용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국정기획위 차원의 TF 구성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개헌과 관련된 뭐 TF나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은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지속할 것이냐 부분도 어제 1차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간담회를 저희들은 뭐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5월 18일 날 했던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제안이라는 것이 내용이 워낙 구체적인 부분이어서 그 내용을 가능한 충실히 담는 안은 이미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필요한 그 개헌 필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고, 그리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에 또 연장선상에 있는 공약들이기 때문에 공약 내용은 분명하고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끔 보면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틈틈이 휴가도 잘 다녀오세요.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